균형요법은 이제 응용근신경학, 그다음에 근육학, 경락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제일 중요한 건 근육의 반응을 매개로 이제 원인과 치유 방법을 찾아간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심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인체는 크게 구조 있죠. 근육, 오장육부, 뼈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생명활동이 이루어지는 건 대부분 다 화학적 반응인 거죠. 그다음에 우리 인체에 이제 그 정신이라는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화 정신을 서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링크시켜 주는 걸 우리가 이제 정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인체가 반응하는 어떤 것, 그리고 내가 어딘가 이렇게 터치해서 인체에 전해주는 정보, 인풋과 아웃풋이 결국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되나? 중요한 생명현상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데를 우리가 다양하게 이제 어떻게든 간에 건드려 보고 인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을 찾아가고 또 치유 방법을 찾아가는 게 이제 AK의 주된 기본 철학이에요. 그 다음에 AK가 이제 근육의 기시 정리를 통해서 알았다고 했었죠. 제일 먼저 이게 세로토산틱에 가지고 이 전거근이 약한 젊은 친구를 가지고 뭘 해도 안 했던 게 근육의 기시와 정지를 해줬더니 좋아지더라. 결국은 뭔가 안 좋은 것은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 원인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육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육의 반응을 통해서 어디와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죠? 추가항공 이제 5요소라는 거죠. 추가항공 5요소에는 신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NL이라는 게 있고, NL이죠. 그 다음에 혈관반사가 있고, 그 다음에 경락, 경혈이 있고, 그 다음에 뇌촉수액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에 중요한 영향을 많이 주더라. 근데 왜 이걸 인터버터브럴 포라멘이라고 해가지고 추가항공이라고 얘기했냐면 척추 뇌가 있겠죠, 그죠? 뇌에서부터 이 중요한 척수신경이 내려와서 우리 몸의 근육이나 오장육부를 다 조절해 주는데 이 중추와 말초를 나누는 이 공간이 뭐라고 했어요? 추가항공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뼈 안쪽에 있는 건 중추신경이고 이 추가항공을 벗어나서부터는 뭐라고 해요? 말초신경이라고 얘기했었죠. 또 하나의 경계는 뭐라고 했어요? 이 경막으로 감싸져 있는 데까지는 중추, 경막을 벗어나는 데부터는 이제 말초. 그래서 이 경막의 끝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 했어요? 경막 소매, 옷 소매. 중요한 것은 다 이렇게 경막으로 감싸져 있고 그 다음에 말초는 경막이 덮여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경막 안에 있는 신경은 손상되면 잘 회복이 안 돼요. 근데 경막을 벗어나는 말초는 손상 정도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재생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추가항공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이 뼈들을 붙들어주는 많은 인대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 뼈 속으로 보면 공간이 이렇게 넓지만 조금 더 보니까 인대로 가득 덮여져서 신경이 빠져나오는 공간들이 많아요. 다 인대로 이렇게 얽혀져 있다고 했었죠. 요 사이로 신경이 나오고 요 사이로 혈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이 인대가 틀어지면서 이쪽으로 나오는 신경과 혈관의 기능을 뭐예요? 압박시키는 거죠. 우리가 디스크가 터져서만 신경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뼈가 조금만 틀어져도 이 수많은 인대들에 의해서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신경과 혈관들이 뭐예요?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세한 압박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불편한 것 같지만 쉽게 적응을 해요. 근데 이 적응이 좋은 적응이에요? 실은 기능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적응하는 거잖아요. 나쁜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역치라는 게 있어요. 역치. 어떤 사람은 칼로 찔러도 그냥 조금 아파 이런 정도의 통증을 이기는 역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살짝만 건드려도 아야야 뭐 이렇게 통증이 예민한 역치가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안 좋긴 하지만 그 통증을 감내하는 역치에 따라서
이 정도는 그냥 감내하는 건데 이게 실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래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기능이 떨어져. 그런 것들이 다 뭘로 드러날 수 있다고요? 뭐 근육의 반응으로도 이렇게 다 드러날 수 있고 병원에 갔는데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그래서 나는 기능이 좀 떨어져. 이런 사람도 이런 추간공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AK에서는 이 심볼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 인체가 구조학 정신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건강의 3요소, 여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추간공 5요소의 문제도 같이 드러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추간공 5요소를 가지고 구조화학 정신을 치료해 줄 수도 있고, 이겠죠? 얘네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5요소의 문제가 같이 드러난다는 거. 그래서 AK는 이런 구조화학 정신 정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여기다가 입힌 거죠. 그래서 모든 학문들이 이 AK에 녹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K가 쉬운 학문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원리는 간단하죠. 근육이 강하냐 약하냐를 가지고 인체에 문제가 어디 있는지, 그럼 걔를 어떻게 치료해 줄지 찾아가는 행위는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 인체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죠. 그런 것들을 깊게 이해하려면 이런 다양한 의학들이 좀 필요하다. 이거를 이렇게 녹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AK는 아는 만큼 몸에게 질문을 던지고 몸에 더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알면 인체가 조금뿐인 질문을 못 해요. 많이 알면 인체가 많은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넓게 더 이해할 수 있고 치료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키네지올로지 종류가요. 간단하게 이제 정통 AK가 있고 터치펄스라고 살림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알러지 제거 요법이라고 해서 NET 요법이 있고, 접촉 신경학 관사라고 해서 이거 위에 기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AK는 크게 요거라고 썼죠. 계획을 하죠. 고객과 면담을 통해서 대략 어디가 안 좋은지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직접 또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검사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이제 치유 방법이 필요하고, 치유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졌는지 재검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좋아졌으면 끝. 여전히 뭔가 기능이 개선이 안 됐으면 다시 검사해서 찾아가는 방법들이 필요한 거예요.